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화요일 고영태 씨가 체포됐죠. 검찰이라면 고영태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영태 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만 10여 차례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검찰과 통화를 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말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두었고 월요일 선임된 변호인과 출석일 조율하기로 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미리 받아둔 영장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더구나 체포한 사유인 사기죄는 경찰이 지난 2월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뇌물 혐의, 마사회법 위반 혐의 검찰이 따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에 걸쳐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을 하루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변호사가 선임되고 출석일을 조율하는 도중에 갑자기 체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걸까요? 고영태 씨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그동안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제대로 밝혀내려면 이번 선거 정말 잘 치러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선거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 네. 김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12월 초 정도입니다. 12월 초. 예, 한참 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불러갔던데요. 뉴스로만 4개월을 달려왔는데, 예. 어느새 이제 선거예요. 대선이에요. 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자, 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네, 결과 나왔습니다. 친박 김재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세 자리에서는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한 명씩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오스봉 후보가, 포천시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요. 총 7곳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3명, 국민의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고요. 기초의원은 총 19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자유한국당이 7명, 민주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 바른정당 2명, 무소속 3명 당선됐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이제 좀 적어요. 예. 네, 투표율도 저조하고요. 예, 적긴 한데 각 당이 이제 의미 부여는 당연히 하겠죠. 예.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통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를 휩쓸었으니까 역시 이것의 맹주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PK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승리한 곳이 있어요. 예. 네, 기초단체죠. 예, 기초단체긴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고무적일 테고,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하간 무슨 당이 무슨 얘기를 하든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지금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 어떤 지표로 삼기엔 좀 작습니다. 현재 바라보자면 바른정당은 좀 뼈아플 것 같긴 합니다. 기초의원 2명 정도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재정 지출을 2배로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위 제이노믹스입니다. 경제정책을 중심에 두고 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안보를 계속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제 판문점, 또 어제는 전쟁기념관 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쟁기념관에 가서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북미가 일촉즉발의 순간이 되고 있다면서 안보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강한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 이해는 갑니다. 예. 다음은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는 15일 대선 후보 등록하고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재보선에서 당선됐고 재선했는데 그 자리를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른정당은요? 계속해서 TK 표심 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안보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각 세우면서 그분들은 사드 배치 반대했다가 보수표 얻으려고 말 180도 바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말을 바꾼 건 사실이죠. 예. 근데 TK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이 당세를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의당은요? 심상정 후보도 선대위 발족됐습니다. 김세균 교수, 권영길 전 의원, 강기갑 전 의원 등 주요 진보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제 하루 주요 후보들의 행보를 짚어봤고요. 더 깊이 있는 이 행보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뭐 준비된 순서들이 있으니까 그때 짚어보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주요 주자들은 아니지만 대선 출마 선언했던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지난 5일 대선 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통합정부 구성해서 국가위기 극복해보겠다라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신의 노력은 어제로서 멈추겠다. 자신의 호소는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늦었다. 부족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홍석현 전 JTBC 회장 같은 경우에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놓고 행보하는 건 준비되지 않았다라면서 대선 불출마 의사 밝혔습니다. 그럼 정원찬 전 대표만 남게 됐네요. 3인 회동이 제법 화제가 됐었는데 뭐 언론에서는 사실 크게 주목을 했었죠. 예. 근데 이 3인이 이렇게 뿔뿔이 제갈길을 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정운찬 전 총리가 저희와 인터뷰한 결과가 아닌가. 사두체제라는 비밀을 그때 인터뷰 와중에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이 모임에 와야 된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책임감을 저는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로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지. 저희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사두체제라는 굉장히 신선한 정치 실험을 얘기하셨다가 세 분이 이렇게 헤어지게 됐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책임을 동감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박지원 대표에게 백의종군 촉구했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박 대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말고 백의종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최고위원도 박 대표는 늘 선당우사를 말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몸소 실천할 적기다 이렇게 거들었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회의 도중에 두 차례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요. 곧이어서 발표된 선대위 이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이제 선대위 꾸밀 때 시끄럽습니다. 예. 당내에서. 민주당도 시끄럽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이게 뉴스가 좀 되긴 했는데 박지원 대표만한 스피커가 당내에 없죠. 예. 더군다나 지금 불과 4주 남은 대선 전에 뉴스로 나오긴 했지만 박지원 대표가 끝까지 대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다른 당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고영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고영태 씨 쪽에서는요.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면서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데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에 석방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여기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이 뉴스는.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시사인도 고영태 씨를 몇 차례 만나서 인터뷰도 했죠. 김현주 기자도 또 인터뷰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에서 전화 올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 현장을 봤는데요. 계속 검찰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되는데 검찰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전후 사정을 좀 자세히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희 이게 좀 주시한 뉴스라고 보는 게 전 고영태 씨 체포에서 좀 이상한 기운을 전 느끼거든요. 대단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긴 그러나 아니, 이상하다 하는 기운을 저는 느끼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고영태 씨한테. 지난 며칠 안 됐어요. 지난주 주말이죠.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월요일 출석하라. 주말 금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월요일 출석하라 그러면 보통 당장 일정들이 보통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네, 조율하죠. 일반인도. 통상요. 조율합니다. 당연히. 이런 욕을 많이 받아본 저로서는 제가 조율왕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기 혐의라는 건 지난 2월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혐의 없다라고. 물론 경찰이 혐의 없다고 해서 검찰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제 무혐의로 의견을 송치한 사건이거든요. 2월 달에. 진작에.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검찰에서 금요일 연락이 와서 바로 월요일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무혐의 받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고영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이제 변호사를 금요일 저녁에 선임을 했고 근데 그 주말 사이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뭐 토요일도 하고 그때 통화가 잘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바로 그 검찰청에다가 변호사가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전화 안 해요. 당연히. 네. 월요일 날 바로 일과 시간에 선임된 변호인이 검사실 전화해서 그 사실 통보하고 내가 변호인이다. 그리고 선임계는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통화를 하면서 일정을 조율했다는 거죠. 일정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월요일 됐으니까 오늘 당장은 힘들고 저 언제 합시다 이런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선임계가 안 왔다 안 하는 거죠. 안 왔다. 근데 통화를 이미 했단 말이죠. 서류만 도착하지 않았지 사실상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거꾸로요. 혹시 서류가 빨리 도착할까 봐. 서류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도착해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선임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바로 급하게. 선임된 걸 전화통화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고 서류 도착하기 전에 긴급히 체포한 거다. 예, 어제 검찰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임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내가 누구 변호사다라고만 하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네, 통상의 방식입니다. 통상의 사실. 방식인데 예.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아니 변호사가 내가 선임됐다고 전화했는데 선임계 아직 내지 않았다고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수사를 안정적으로 받으러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전화까지 해서 선임계 냈고 날짜 맞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체포영장까지 굉장히 집행한 이례적이에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자체가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응하겠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고영태 씨는 이미 10여 차례 이상 검찰에도 여러 번 단 한 번도 소환 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검찰 특검 모두 예. 성실하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공휴일에도 나갔었고 명절 기간에도 명절 기간에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뜻이 없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검사하고 일정 얘기를 시작하면 당연히 검사는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건 도망가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니까 일정되기 시작하면 체포하지 않아요. 예. 그건 뭐 누구한테 주변에 변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더군다나 이 체포할 때 정식으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화로 금요일 날 오라고 했던 혐의는 사기 혐의예요. 그렇죠? 근데 체포된 것은 다른 혐의, 알선수재.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지만 예. 다른 혐의로 긴급하게 체포된 거란 말이죠. 이거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 다른 담당 검사거든요. 전화한 사람과 이 건으로 체포를 하게 만든 검사하고 다른 사람이기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형사 7부와 첨단 1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고영태 씨는 지금 몇 개월입니까 벌써 이 국정농단 그 정국이 벌어진 이후로 그 이후로 소환에 불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정식으로 소환장에 낸 게 아니 소환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전화한 거예요. 자기들도 전화 급하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라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변호인 선임됐고 월요일 날 아니 그렇게 급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조율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걸 토요일 일요일 아마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 봐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영장을 미리 발부해 놓은 거죠. 체포영장을. 그런데 미리 발부해 뒀지만 선임된 변호인과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애초 영장을 발부하는 원인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신병이 확보가 됐고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주시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고영태 씨 한 사람의 체포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긴급하게 고영태 씨를 이 시점에 더군다나 계속 응해왔던 하등에 급박한 이유가 없잖아요. 급박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고영태 씨가 해외로 여기서 도망가려고 한다든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든가 어딘지 모르겠다든지 변호인도 없다든지 연락 안 된 지 뭐 몇 주가 됐다든지 아니에요 다. 예, 제가 고영태 씨에게 듣기로는 자신은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갈 수도 없어요. 예. 예. 물론 이후에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출국 금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 고영태 씨가 긴급하게 체포되어서 범죄자 경찰이 긴급하게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 대중적인. 그러면 고영태 씨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인가? 저 사람은 사기꾼인가? 당장 긴급하게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범죄자인가? 이런 이미지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득을 보고 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자꾸 사고를 확장하게 되는 기운이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상한 기운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이득을 본다면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득을 본다면 소위 태극기 집회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고영태 씨 기획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대단히 기분 나쁜 전개. 대선을 한 달도 놓지 않은 시점에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는 뉴스입니다. 자,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주목이 돼서 대선 후보들의 행보보다 주시하게 다뤄봤습니다. 체포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구속영장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곧 결론이 나겠죠. 네, 적부심사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태 씨 개인이 최순실 씨와 같이 일하는 동안 개인적인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대로 법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하지만 이게 대단히 긴급하게 체포할 사안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져야 될 일이지만 체포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협조하겠다는 사람한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 기초단체장 세 자리에서는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한 명씩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오수봉 후보가, 포천시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요. 총 7곳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3명, 국민의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고요. 기초의원은 총 19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자유한국당이 7명, 민주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 바른정당 2명, 무소속 3명 당선됐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이제 좀 적어요. 네. 네, 투표율도 저조하고요. 네, 적긴 한데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선거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 네. 김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12월 초 정도입니다. 12월 초. 예, 한참 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불러갔던데요. 뉴스로만 4개월을 달려왔는데, 예. 어느새 이제 선거예요. 대선이에요. 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자, 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네, 결과 나왔습니다. 친박 김재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화요일 고영태 씨가 체포됐죠. 검찰이라면 고영태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영태 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만 10여 차례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검찰과 통화를 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말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두었고 월요일 선임된 변호인과 출석일 조율하기로 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미리 받아둔 영장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더구나 체포한 사유인 사기죄는 경찰이 지난 2월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남한당이 이제 의미부여는 당연히 하겠죠. 예.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통 터프하시라고 할 수 있는 TK를 휩쓸었으니까 역시 이것의 맹주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PK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승리한 곳이 있어요. 예. 네, 기초단체죠. 예, 기초단체긴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고무적일 테고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하간 무슨 당이 무슨 얘기를 하든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지금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굳이 뇌물 혐의, 마사회법 위반 혐의 검찰이 따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에 걸쳐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을 하루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변호사가 선임되고 출석일을 조율하는 도중에 갑자기 체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걸까요? 고영태 씨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그동안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제대로 밝혀내려면 이번 선거 정말 잘 치러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